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지니스입니다. 오늘은 길 잃은 생각 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구조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중학년 이상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흥미로운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 찼던 책이었습니다. 책의 처음 시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95%는 했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 반복하는 생각들은 쓸데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의사가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미래의 어떤 시점이겠죠. 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로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병원에 어느 날 7살 룽룽이라는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룽룽이의 엄마는 룽룽이가 평소 화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지워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찾은 거죠. 아로씨는 걱정하는 엄마를 향해서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깔끔하게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술의 방법은 이제 아로씨랑 룽룽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각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미용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뒤집어 쓰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계를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룽룽이의 생각 속으로 아로씨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제거하는 건데요. 이제 룽룽이는 자기가 온 곳이 자기의 생각 속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돼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보는 거죠. 막 우주 여행을 한다든지, 자기가 화가가 되고 싶으니까 막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아로씨는 조금만 기다려라. 생각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너의 쓸데없는 생각들을 제거하면 된다. 그럼 이제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룽룽이는 이제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생각들이냐. 자,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진짜 난쟁이처럼 생긴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흰색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루를 펼치자마자 룽룽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들이 오히려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본 순간 룽룽이는 이거 아닌데? 나 이러는 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룽룽이한테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룽룽이가 생각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루 속으로 난쟁이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룽룽이는 자루를 움켜잡습니다. 더 이상 그 룽룽이의 생각이 빨려 들어가는 일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로씨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딱 지우고 나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룽룽이 때문에 일이 꼬인 거죠. 룽룽이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로씨를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난쟁이들이 열고 들어왔던 그 문으로 향해 그냥 무작정 뛰어듭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자, 이곳은 또 다른 생각 속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아로씨도 따라 들어오게 되죠. 처음에는 아로씨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룽룽이의 예상치 못했던 돌발 행동들 때문에 지금 일이 꼬이게 생겼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원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때 펼쳐드는 책이 이 책의 제목인 길 잃은 생각 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구조법이라는 책인데요. 아로씨는 그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이동한 공간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 제거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주장하는 효율적인 생각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방이었는데요. 그 방은 너무도 끔찍해요. 그냥 칸막이가 딱딱 정해진 그 책상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뭔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는 거죠. 룽룽이는 그걸 보면서 더욱더 무서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 관리자국에서 이 룽룽이를 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일단 사건을 저질렀죠. 그리고 생각이 제거되지 않은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 제거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룽룽이를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로씨도 수배범으로 지목되고 맙니다. 실수를 이제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로씨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원래의 현실 세계로 돌아가려고 계속 책을 뒤지면서 애를 쓰죠. 자, 그러려면 이제 자기들이 통과했던 그 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장치를 아로씨가 갖고 왔죠. 근데 그 장치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충전하려면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막 쫓기면서 그 충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버려진 생각들의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버려진 생각들의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꿈과 환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라는 곳을 떠올릴 수 있을 그런 장소로 묘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막 공룡도 있고 도도새가 막 커피를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미래의 세상에 삭막한 미래로 그려지는, 즉 룽룽이가 살던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파란 하늘, 초록 나무, 그리고 각양각색의 뭐 건물들,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룽룽이는 그 세상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 아로씨는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그 책을 뒤적거리는데요. 그 안내에 따르면 춤추는 술집에를 가야지 그 기기를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춤추는 술집이라는 곳은 도무지 보이지도 않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어떤 새가 날아와서 자기가 알려주겠다, 내가 정보를 주겠다 이러는데, 그 대가로 바라는 것은 아로씨는 우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대가로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룽룽이가 제안한 룽룽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로씨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룽룽이의 그림이 그 새한테는 먹혔던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 이 그림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춤추는 술집을 알려주는데요. 그 춤추는 술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발레리나가 되어서 막 멋지게 발레를 하는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아로씨를 발견하게 되죠. 자, 이것들은 뭐냐면 룽룽이의 엄마 그리고 아로씨가 생각 제거에 의해서 버렸던 자기들의 꿈인 거예요. 이곳은 그렇게 사람들의 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꿈 같은 일이야 라고, 쓸데없는 생각이야 라는 생각으로 버려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곳이었던 거죠. 아로씨는 그렇게 자기의 버렸던 꿈, 자기가 버렸던 생각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그 수배범이잖아요. 결국 아로씨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들 안타깝게 여기는 가운데 어쩔 수 없지, 그 생각들은, 버려진 생각들은 룽룽아 너라도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룽룽이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든 이 선생님을 다시 구해가지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룽룽이가 제안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 부분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룽룽이가 아로씨를 찾아가고, 여기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룽룽이의 쓸데없다고 여겨졌던 룽룽이의 상상력이었어요. 룽룽이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힘으로 아로씨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 맨 처음에 제시되었던 쓸데없는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룽룽이와 아로씨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버려진 생각, 그 감옥에 갇혀있던 생각들을 모두 탈출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죠, 당연히. 여러분 한 번쯤은 뭐 부모님이든 뭐 선생님이든 그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어봤을 거고, 또 실제로도 선생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좀 쓸데없는 생각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가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 피아노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피아노를 배울 때 반드시 뭐 내가 피아니스트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을 할 때 내가 뭐 꼭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은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뭔가 진짜 대단한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 사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뭔가 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결과를 내야 되고 늘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발레를 배운다고 해서 꼭 발레리나가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배워? 이런 질문이
저는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 특히나 이렇게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일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 배우는 과정 속에 그 배우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배우면서 내가 힘들든 뭐 힘이 들지 않든 그 체험을 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남들의 이야기, 남들의 시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무엇의 재미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는 것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유니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